길이 4020km, 유역 면적 80만 제곱킬로미터로 동남아시아에서 최대의 강인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시작해 미얀마, 라오스, 타이, 베트남 그리고 이 나라를 거쳐 남중국해로 흐르는데 총 인구 1671만 8천명, 수도 프놈펜, 크메르어를 사용하는 불교 국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앙코르 문화의 대표 유적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국가의 정치 체제로 입헌 군주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군림하는 국왕이 존재하지만 헌법으로 제약을 두고 있어 국왕은 사실상 종교와 국가의 수호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반면에 행정부의 수장으로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는 총리로 독일, 영국, 스페인 등의 많은 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 일본 등이 마찬가지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국가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와는 다른 점이 많죠.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1970년에 수교했고 1975년 크메르 루즈가 집권 이후 한때 단교했다가 1997년에 다시 수교한 케이스인데 캄보디아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라는 말처럼 한국을 경제성장 모델의 표본으로 삼아 인적 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지속적, 포용적 발전, 민간 및 고용 등 매 5년마다 사각 전략을 수립해 지난 10여 년간 7%대의 높은 연간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나라로 지난해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프놈펜의 호텔에서 열린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100여 명의 동포를 만났습니다. 이 행사에는 캄보디아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최용석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캄보디아 출신의 유명 당구 선수인 스롱 피아비 선수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참석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피아비 선수는 1990년생 캄보디아 출신으로 지난해 6월 KBS 다큐 미니시리즈 인간극장 프로그램에서 피아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피아비 선수는 캄보디아에서 학창시절에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중간에 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의 감자 농사를 돕는 등 일을 해야만 했고 20살이 된 2010년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민을 왔는데 이때부터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아비는 남편을 따라 우연히 당구장에 갔다가 난생 처음으로 큐를 잡아보는데 여기서 그녀의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 남편이 적극적인 권유와 도움을 제공해 그녀는 본격적으로 당구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피아비의 스승 조우복 씨는 제자 피아비 선수에 대해 그녀의 실력은 후천적인 노력이 100%다. 기존 여자 프로 선수들에 비해 연습량이 3배는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 현재 피아비 선수는 여자 당구 3쿠션 부문 국내 1위, 세계 2위로 캄보디아의 스포츠 전문 학교를 설립하는 꿈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는 11,500자의 한글이 캄보디아 최대 일간지의 2개 면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화제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일간지 레악스마이 캄푸치아 신문을 가득 채운 한글 11,500자의 정체는 바로 한한국 작가의 캄보디아 평화지도입니다. 이 캄보디아 평화지도에는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윤소천 시인의 캄보디아의 평화라는 시도 담겨있는 아주 특별한 지도입니다. 또한 상단과 하단에는 각각 크메르어와 영어로 캄보디아의 평화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이 지도는 한한국 작가의 39번째 평화지도 시리즈로 그 제작 기간만 무려 6개월이 걸린 장인의 작품인데 지난 4월 새해를 뜻하는 최대 명절인 쫄츠남을 맞은 캄보디아에게는 뜻깊은 선물이죠. 나라국, 유엔이 인정한 세계 평화작가 1호 한한국 작가는 그 유명한 조선 최고의 명필가 한석봉의 후손으로 그가 25살이 되던 지난 1993년에는 6종의 새로운 한글 서체로 평화지도를 디자인했고 수십 년간 한글을 재료로 세계 평화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한국 작가의 세계 평화지도는 작품에 깃들어 있는 정신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최초로 유엔 본부 22개 국가에서 영구소장하기로 했죠. 참고로 한한국 작가의 작품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해외 국가는 바로
프랑스였는데 지난 2002년에 마찬가지로 한글로 만든 한한국 작가의 프랑스 평화지도가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되자 당시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는 대사관 프랑스 공간에 있던 피카소의 그림을 떼어버리고 한한국 작가의 평화지도를 리갈의 그림과 나란히 걸어놓으며 한한국 작가에 대해서 한국의 리갈이라 부르며 극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한국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하면 전 세계 전시 역사상 가장 큰 한반도 평화지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무려 5년 이상 걸린 인내와 끈기의 한반도 평화지도는 세로 7m, 가로 4.5m 크기의 작품입니다. 약 8만 자의 한글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발표된 이후 북한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2008년 통일부의 대북 반출 승인을 받아 현재는 북한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의 위기만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한국인의 특성에 관한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이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뭔가 독특한 성향이 있다면서 현재 같은 글로벌 위기에서 한국이 발휘하는 활약을 간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해 묘사한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선 작가는 각종 제국주의에 관한 발언을 한 바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정작 자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비판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2015년 발간한 책 국가와 역사에서 일본에 대해 세계가 격동하는 이 시기에 일본의 정치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수선했다. 정치가들이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칠칠치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세계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일본을 외톨박이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로마인 이야기 저자로서 지금의 정치인들은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 직접 최전방에 나섰던 로마 지도자의 기계를 배우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등장시키는데요.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는 한국인 특유의 행동이 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로 똘똘 뭉쳐 외세에 대항하는 행동이다. 특히 이름도 없는 민초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라면서 중국과 오랫동안 인접한 한국인들은 압박을 느껴왔고 외세에 항거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국에 대해서는 일본은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를 예상해 대책을 세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길들어져 온 것이다 라면서 일본이 위기일 때 힘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를 그냥 아베라고 부르며 다소 독특한 언행으로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해왔던 시오노 나나미의 발언은 현재 코로나 사태를 맞은 한일 간에 나름 의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5년 전 이야기이지만 현재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으로 정말 일본은 한국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코로나를 대응하는 대신에 덮어버리거나 테스트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일본 코로나의 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면서 일본 정부의 위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베 총리는 급기야 자신의 스캔들 및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 위기관리 실패로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 상황에서 한국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 부분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일본의 학부모들도 일본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NHK 국영방송은 지난 4월에 한국에 방문해서 코로나19 관련해 EBS 방송이 일제히 학년별로 방송 채널을 편성한 유례없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가 창궐하자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EBS는 일사천리로 학년별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시킨 후 온라인 수업 전환 속도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NHK는 전합니다. 일본은 답답했죠. 문부성은 여전히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었고 비대면 수업이라고 나온 대책은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선생님만 화면으로 나오는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문부성을 비롯하여 행정 속도도 매우 느려서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EBS에 신속하게 PP 채널 5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허가하는 등 모든 조직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초고속으로 조직되어 움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 BBC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속도의 민족이라 설명하면서 누구보다 빠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결혼식도 3시간 만에 끝난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화의 원인은 오랜 기간 외세의 침입에 항거하고 민초들이 무능한 관리 대신에 나라를 지켰고 위기다 싶으면 빠른 속도로 똘똘 뭉쳐 대응했던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DNA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IT 시대에는 그야말로 환경에 적응을 가장 잘하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번 팬데믹 사태로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빠른 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 비상사태, 국가 재난사태에는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서로를 다독이고 때론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바로 안일함이라고 지적하며 자책하는 해외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2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며 탄탄대로를 달려온 미국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평화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 전체의 공난에 국민들은 당황했으며 힘을 합쳐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시위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고 방역을 사실상 포기해 이런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한국인들은 과거의 아픔이 있기에 미래를 바라보는 민족이며 그것이 지금 한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시달려왔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저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지리적 특성 가운데 국난 극복의 DNA를 가졌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킹스 칼리지 전쟁사학 앤드류 램버트 교수는 만약 한국이 영국과 같이 섬나라였다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가 매우 수월했을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어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 한국인은 위기 극복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경제, 군사 대국이 된 것은 한국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EBS 다큐프라임에 출연한 칼 아이켄베리 스탠퍼드 교수는 한국이 만약에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유럽 혹은 남미에 있었다면 그 지역의 실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관해서 동북아시아와 러시아까지 붙어있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등에 둘러싸인 한국은 정교 5등이 모두 모여있는 반에서 고군분투하는 정교 3, 4등 정도가 아닐까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에서는 비록 3, 4등을 하지만 다른 반에 가는 순간 즉 다른 유럽이나 아프리카, 남미 등에 간다면 한국은 최상위 국가로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나라들이 몰려있는 섹터에 들어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강한 줄도 모르고 겸손해졌으며 꾸준하게 힘을 기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한 땅 넓이에 너무 과도한 군사력이 모여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는데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으로 하나같이 인구나 면적 등 한국의 수십에서 수백 배의 규모를 가진 나라들로 한국이 이에 필적한다는 게